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브라우저를 주로 이용하시나요? 여러 가지 브라우저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최적화되어 있으며 사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계속 진화하고 있는 것은 네이버 웨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능도 다양해지고 편리성도 높아졌습니다. 지금부터 이런 다양한 기능을 이용한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의 활용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웨일의 설치 방법과 기본 세팅 방법은 본 영상 끝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웨일을 실행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첫 화면으로 나오게 되죠. 이 화면 때문에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이버가 뜨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네이버를 이 검색창에 직접 입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이버로 가실 때는 상단에 있는 네이버 N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바로 네이버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이버로 들어가실 때는 버튼을 이용해서 들어가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바로가기를 설정할 수 있죠. 자, 지금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죠? 여기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URL 입력하고 해당 이름만 입력을 하면 추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IB96을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해당 페이지가 나오게 되죠. 자, 선택하시고요. 자, 이름 입력하는 부분에 IB96이라고 입력하시고 추가해 주시게 되면 바로 추가가 됩니다. 자, 이제 이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해당 페이지로 이동을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 바로가기 위쪽에 보시면 연필 모양이 보이죠? 이 연필을 누르면 URL이나 이름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길게 있던 텍스트를 지우고 IB96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확인하면 바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이용하시면 금방 알아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바로가기를 지우실 때는 우측 상단에 X 표시 눌러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상단에 있는 네이버 웨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검색창 옆에 보시면 공유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눌러서 링크를 복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QR코드, 그 다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링크 복사는 이 부분에 터치해서 드래그해서 복사하는 거나 똑같은 방법이 되겠고요. 그러면 그 링크를 카톡이나 문자 같은 메신저로 다른 사람에게 전송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QR코드가 있죠. 이 QR코드는 해당 페이지에 주소를 QR코드로 만들어서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QR코드가 있으면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 QR코드를 찍게 되면 바로 해당 페이지가 열리게 되겠죠. 일일이 주소 입력하지 않고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페이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인데요. 자, 이것은 이 페이지를 구성하는 이미지라든지 그 다음에 코딩된 것들을 전부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걸 쓸 일은 잘 없죠. 웹 제작에 관련된 분들 외에는 쓸 일은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바탕화면에 이 페이지를 저장을 하고자 할 때는 이걸 이용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누르시고 링크를 복사합니다. 그러면 링크가 복사됐죠? 그 다음 바탕화면에 우측 버튼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서 새로 만들기로 들어가셔서 바로가기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지금 금방 복사한 링크를 항목 위치 입력에 그대로 붙여줍니다. 컨트롤 V 붙여주시고요. 다음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름만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침 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로가기를 생성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이 바로가기 하나면 어디서든 더블 클릭해서 바로 접속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바로가기로 추가를 하셔야 북마크에 추가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미지까지 같이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캐스트가 있죠. 모든 웹브라우저에는 캐스트가 다 붙어 있죠. 캐스트를 누르시게 되면 스마트 TV이거나 TV가 구글 크롬 캐스트를 지원을 하거나 또는 예전 TV일 경우에는 셋탑박스가 구글 크롬 캐스트를 지원하는 셋탑박스가 있죠. 그것과 연결을 해서 지금 이 화면을 TV로 전송을 해서 TV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하실 필요 없고요. TV나 셋탑박스가 지원을 하면 바로 여기에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러면 선택만 해주시면 TV에서 다른 거 설정할 필요 없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북마크 추가인데요. 지금 이 페이지를 북마크에 추가하고자 할 때는 주소창 끝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북마크에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랩북에 추가를 할 수도 있죠. 두 개 중에 원하는 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랩북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 옆에 있는 퍼즐 모양 버튼인데요.
이것은 확장 앱이 되겠습니다. 이 확장 앱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글 크롬은 확장 앱 버튼이 따로 있어서 확장 앱을 설치할 수 있죠. 네이버도 이게 가능합니다. 확장 앱 누르시면 이미 설치되어 있는 확장 앱이 보이고요. 그 아래에 가면 확장 앱 관리라고 있죠.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네이버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확장 앱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죠. 여기서 사이드바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마우스를 화면 우측 끝에 붙이게 되면 나오는 이 사이드바에 들어있는 것들이 되겠어요. 사이드바에 너무 내용이 많아서 필요 없다 하시는 것은 삭제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잠시 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끄게 되면 사이드바를 열더라도 나오지가 않겠죠. 그리고 사이드바라고 적혀 있지 않은 것들은 이 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확장 앱인데요. 여기 보시면 우클릭 차단 해제라고 있죠. 웹페이지에서 캡처를 한다거나 복사를 한다거나 할 때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확장 앱을 이용을 해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이용을 해서 복사를 하거나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가끔 사진 같은 거 저장을 하고 싶을 때 안 되실 때는 이 네이버 웨일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 그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웨일 스토어 가게라고 있죠. 이것은 좀 더 다양한 여러 가지 확장 앱들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웨일에 추가하기라고 나오죠. 이런 식으로 원하는 것들을 추가할 수 있는데 여기 찾아보시면 굉장히 유용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댓글 번역 같은 경우에는 이 확장 앱을 이용을 하면 유튜브에 댓글이 영문으로 쓰여 있을 경우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단축 주소 생성기도 있죠. 내가 원하는 웹페이지의 주소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야 되는데 웹페이지 주소 같은 거는 굉장히 길게 나오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뉴스에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 상단 주소창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어때요? 주소가 굉장히 길죠. 홈 부분은 이렇게 주소가 간단하지만 그 하부로 내려가서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주소가 굉장히 길어지죠. 이런 것들을 보내려면 복잡해지는데 여기 있는 단축 주소 생성기를 이용을 하시면 10자 이내의 주소로 간단하게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보내셔도 누구나 그 주소를 이용을 해서 해당 페이지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주로 이용하시는 앱이나 기능이 있으면 그런 것과 연관된 것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필요하신 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예전에는 이 확장 앱이 굉장히 허술했었는데 이 네이버에서 이 확장 앱에 많이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확장 앱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 다음 그 아래에 보시면 호환 스토어 가게라고 또 있죠. 이것은 구글 확장 앱 스토어가 되겠어요.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크롬 웹 스토어가 나오죠. 여기 있는 것들도 그대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네이버가 구글 엔진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호환이 가능한 거죠. 이런 것들 그대로 다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어요. 구글 크롬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확장 앱 때문에 네이버 웨이를 이용 못하겠다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거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상관없이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다운로드한 파일들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이미 다운로드 했던 파일들 또 열어볼 수 있고 폴더 열어서 저장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캡처가 되겠습니다. 이 캡처 기능은 내가 직접 지정을 하거나 영역을 선택하거나 전체 페이지, 전체 화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요. 전체 화면은 지금 보고 있는 웹브라우저 외에 바탕화면 전체까지 캡처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전체 페이지는 지금 우리가 캡처를 하게 되면 보통 이 화면만 캡처가 되죠. 그런데 아래쪽까지 전부 캡처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전체 페이지를 이용해서 캡처하면 보이지 않는 곳까지 그 페이지 전체를 캡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역 선택은 내가 원하는 영역만 선택해서 캡처를 할 수 있죠. 주로 많이 쓰이는 것은 직접 지정 캡처죠. 이거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지정해서 캡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것으로 캡처를 하시든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옵션을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결과 미리 보기, 클립보드의 복사,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 바로 붙일 수가 있겠죠. 내 PC나 마이박스에 저장할 수도 있죠. 내 PC에 저장하거나 마이박스에 저장할 때는 파일로 저장이 되겠죠. 그 다음 스크랩북에 추가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미지로 검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의 썸네일에 있는 이 사진을 캡처를 해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캡처 버튼 누르시고요.
이미지로 캡처를 선택을 하시고 직접 지정합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바로 검색을 해줘요. 자, 얼굴을 검색해주죠. 자, 사진들이 쭉 나오죠. 자, 메시라고 나오죠. 그죠? 아주 간편하게 캡처해서 바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로 검색하지 않아도 알아서 찾아주니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웹서핑을 하실 때 가끔 궁금한 사진이나 이런 게 있으실 경우 이 스마트 렌즈를 이용을 해서 간편하게 검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네이버 웨일의 또 하나의 장점인 듀얼 탭이 되겠어요. 이 듀얼 탭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 있던 페이지가 하나 좌측에 나오고요. 우측에 이 새로운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좌측의 페이지에 있는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링크가 우측에 열리게끔도 할 수 있고요. 양쪽이 각각 다른 페이지로 열리게끔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링크가 연동돼서 열리게 하려면 이 우측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링크 표시가 나오죠. 여기에 초록색 버튼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한 번 더 누르면 꺼지죠? 한 번 더 누르면 켜집니다. 이렇게 초록색이 돼 있을 경우 좌측에 있는 페이지에서 해당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바로 우측이 열리게 되겠죠. 그러면 좌측에서 메뉴를 보고 우측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자, 여기 있는 링크를 끕니다. 이렇게 되면 양쪽이 각각 다른 페이지가 열리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측은 그래픽 디자인 과정을 보고요. 그 다음 좌측은 자격증 과정을 봅니다. 그렇게 되면 양쪽이 다 다른 게 나오죠. 여러분들이 페이지 보다가 비교를 해야 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아주 간편하고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웹서핑을 하시다 보면 두 개의 페이지를 열어놓고 동시에 보면서 비교를 해야 할 경우가 많아요. 그때 이렇게 탭을 열면 이쪽 보고 이쪽 보고 왔다 갔다 하시려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때 듀얼 탭을 이용하시면 아주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터치하시면 또 메뉴가 나오죠. X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거나 또는 이 위에 있는 듀얼 탭을 다시 누르시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웨이론 기능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거리두기 때문에 줌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화상회의용 앱으로 줌을 많이들 이용을 하셨는데요. 이제 줌 이용하실 필요 없이 웨이론을 이용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사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그 다음 이 네이버 서버는 국내에 있기 때문에 딜레이도 적고 화질도 아주 좋아요. 이 웨이론도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웨이론 눌러볼게요. 그러면 회의 입장과 회의 시작 두 가지가 있죠. 입장은 이미 열려있는 화상회의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회의 시작은 내가 만드는 거죠.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회의 시작 누르고요. 그러면 이름을 쓸 수 있죠. 자, 회의명을 화상회의 테스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전용 회의실 사용이라고 돼 있고 번호가 나오죠. 그 다음 대기실 사용이 돼 있죠. 대기실은 회의에 참가하기 전에 잠깐 빠져나와서 대기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대기실도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시작합니다. 그러면 화상회의 창이 열렸죠. 그리고 본인 아이디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회의 입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회의가 시작됐어요. 마이크는 꺼놓은 상태죠. 자, 마이크와 카메라는 필요에 따라서 끄거나 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데스크탑이라 웹캠이 없어서 카메라를 켜도 보이는 건 없죠.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스마트폰에 웨일 브라우저를 실행을 하고 해당 회의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웨일 브라우저를 이용을 하실 때는 웨일 브라우저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를 하실 때도 네이버 앱이 아니고요. 웨일 브라우저입니다. 네이버는 검색 서비스고 웨일은 브라우저죠. 두 개는 다른 겁니다. 웨일로 설치를 하시고 웨일에서 들어오셔야 돼요. 자,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우측 하단 줄 2개 메뉴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웨일 온이라고 있어요. 이 웨일 온 들어갑니다. 그러면 입장할 건지 시작할 건지 물어보죠. 자,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데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입장을 누릅니다. 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물어보죠. 자, 그건 어디 있죠? 지금 열려있는 화상회의 창에서 좌측 상단 점세개 메뉴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어요. 이거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회의 링크를 보내주셔도 되겠죠.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들어가 볼게요. 자, 입력했습니다. 입장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나오는데 지금 이곳은 대기실이에요. 회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회의 입장 누릅니다. 자,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 PC에서 거절할지 입장할지 눌러주시면 돼요. 저는 입장 눌러볼게요. 그러면 바로 접속이 돼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PC에서는 지금 카메라를 껐기 때문에 스마트폰 쪽에서는 보이지가 않겠죠. 만약에 PC에서 카메라를 켰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어차피 웹캠이 달려있지 않아서 보이지 않긴 하겠지만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PC, 디바이스를 가리지 않고 네이버 계정만 있으시고 네이버 웨일이 설치만 되어 있다면 어디서든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고요.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간편하죠. 전혀 뭔가 건드릴 것도 없고 그냥 입력만 하시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화상회의 같은 것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꼭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필요 없으면 나가기 버튼 누르시고요. 회의 종료 후 나가기 누르시면 그 회의 방 자체가 종료가 되고요. 회의 나가기 하면 방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종료 후 나가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쪽이 전부 연결이 끊어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사이드바 기능인데요. 마우스를 브라우저의 우측 끝으로 가져가시면 사이드바가 나오게 되죠. 이 사이드바를 이용을 하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제일 위에 보시면 여러분 많이 보신 그린 닷 버튼 보이시죠? 눌러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많이 보던 네이버 앱을 실행한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대로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좌측 상단 줄세개 메뉴 누르시면 나오는 메뉴라든지 그 다음 우측 상단에 있는 NA 버튼이라든지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이런 전자증명서 발급은 PC용 웨일 브라우저에서는 발급을 받을 수 없고요. 스마트폰에서 발급을 받은 것을 여기서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웨일 브라우저가 점점 PC나 스마트폰 통합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 이 부분도 전부 지원이 될 텐데요. 지금은 안 되니까 이런 전자증명서는 스마트폰에서 발급을 받으시고 보시고 확인하는 것은 이 PC에서도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 저는 네이버 페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페이도 그대로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쇼핑도 전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폰이 많이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앱에 익숙하신 분들은 여기서도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알림이 있죠. 자, 그 밑에는 도구 모음이 있습니다. 도구 모음 누르시면 시계, 알람, 계산기, 달력, 단위 변환, 환율 전부 나오죠. 증권도 나옵니다. 보통 이렇게 환율이나 이런 거 검색을 하실 때 네이버에 가서 환율 치시고 또 들어가셔서 입력하고 검색을 하시는데 이렇게 이용하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그냥 옆에 사이드바만 여셔서 여기서 환율만 그대로 써주시면 바로 검색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스크랩북이죠. 앞서서 스크랩북이 몇 번 나왔었는데 이 스크랩북은 메모라든지 링크, 이미지, 동영상 파일들을 스크랩하듯이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본다든지 할 때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뉴스를 보다 보니까 70만원 부모 급여 도입이라고 나오네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스크랩을 하는 거죠. 페이지가 열린 상태에서 상단 북마크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스크랩북에 추가합니다. 그 다음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사이드바에서 스크랩북 가시게 되면 지금 금방 스크랩한 게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나중에라도 한 번씩 다시 봐야 될 것들은 전부 이렇게 스크랩북에 저장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링크라든지 이미지 이런 것들도 전부 스크랩할 수가 있죠. 그 다음은 북마크죠. 자,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번역이라고 있죠. 팝하고 기능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원래 팝하고 기능은 좀 더 많지만 여기 있는 건 최소화를 시켜서 바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바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한 다음 번역을 해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직접 내가 써서 입력을 하는 건데 스마트폰은 괜찮겠지만 PC에서는 손으로 쓸 일이 잘 없죠. 마이크 버튼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직접 여기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에 직접 입력을 하지 않고 웹페이지에 있는 텍스트를 바로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에 선택된 텍스트 자동 번역에 이렇게 체크가 돼 있으면
외국 사이트나 이런 데서 이런 텍스트를 봤을 때 이렇게 클릭 드래그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번역 버튼이 보이게 돼요. 이걸 누르시면 바로 번역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은 정말 편리하죠. 외국 사이트를 검색을 하실 때는 정말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요즘은 글로벌 시대이니만큼 뉴스도 해외 뉴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 검색을 해서 보시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럴 때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뭐 메모 기능이라든지 뮤직 플레이어, 웹툰, 매크로 입력기, 네이버 지도 다양하게 있죠. 이 서비스들을 사이드바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릅니다. 여기 보면 모바일 창이라고 나오죠. 자, 이것은 PC에서 다른 작업들을 하실 때 이렇게 창을 크게 띄워놓고 보지 않고 조그맣게 창을 띄워놓고 보셔야 할 경우에는 이 모바일 창을 이용해서 마치 카톡처럼 작은 창을 띄워놓고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창이 하나 나오죠. 자, 이렇게 창을 하나 띄워놓고요. 여기서 상단에 있는 슬라이드 바를 이용을 해서 투명도를 조정을 해서 옆에 띄워놓고 이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용 방법은 다 동일합니다. 여기 주소창에 그대로 주소 입력을 해서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가기도 여기 전부 있죠. 자, 그 다음에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항상 고정을 한다든지 기본 창 크기로 돌린다든지 메인 창에서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항상 위에 고정을 하면 새로 실행된 프로그램이나 웹페이지가 있을 경우에도 가리지 않고 항상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크릿 창이 있죠. 시크릿 창 이용하면 내가 접속했던 페이지라든지 방문했던 기록, 임시 파일 이런 것들을 저장하지 않는 거죠. 혼자서 이용하시는 컴퓨터가 아니고 여러 명이 같이 사용하는 컴퓨터나 또는 외부에서 공용 컴퓨터를 이용을 할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시크릿 모드를 이용을 하시면 내가 방문했던 기록이라든지 자동 완성, 임시 파일 이런 것들은 전부 저장이 되지 않으니까 좀 더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 몇 가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좌측에서 키보드 누르시면 여기 사용자가 있죠. 자, 그 아래에 보시면 동기화라고 있습니다. 동기화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모두 동기화라고 돼 있죠. 웨일에서 이용한 북마크, 확장앱, 방문 기록 설정, 열린 탭, 비번, 자동 완성이 전부 동기화가 됩니다. 그러면 기기를 가리지 않고 동일한 계정을 이용할 때는 이 데이터들을 전부 동기화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검색하던 페이지를 바로 PC에서 이어서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화 맞춤 설정을 누르면 내가 필요한 부분만 키고 나머지는 끌 수도 있겠죠. 이것도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여기 옵션, 편리한 기능들이 보이지 않으실 경우에는 모양 들어가셔서 아래쪽에 가시게 되면 공유 버튼, 웨이론, 캡처 여러 가지 그대로 보이죠? 이걸 전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마우스가 우측에 붙었을 때 자동으로 나오게 돼서 이용을 할 때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사이드 패널 버튼 표시를 켜주시게 되면 버튼을 눌렀을 때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창과 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탭을 몇 개 더 열었어요. 자, 이때 이 탭을 닫으려면 마우스를 가져가서 여기 X표를 또 누르시고 해야 되죠. 자, 그런 게 귀찮으실 경우에는 마우스 버튼으로 탭 닫기 기능이 지원이 됩니다. 자, 휠 버튼을 눌러서 탭을 닫을 수도 있고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닫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닫아볼까요? 자, 저는 휠 버튼으로 눌러볼게요. 누르면 바로 닫히죠. 좀 더 편리하죠. 이런 것들도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탭에 마우스 포인터 올려서 페이지 미리 보기죠. 자, 마우스를 탭 위에 가져갑니다. 그러면 미리 보기가 나오게 되죠. 탭이 여러 개가 열려 있을 경우 어떤 게 어떤 탭인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좀 편리하고요. 자꾸 이렇게 열려서 싫으실 경우에는 이걸 끄시면 미리 보기가 나오지 않겠죠. 본인이 이용하시는 환경에 맞춰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듀얼 탭에 대한 여러 가지 설정이 있죠. 비율 자동 조정이라든지 적기 펼치기, 듀얼 탭 열기, 연결 상태로 시작하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듀얼 탭 이용을 한번 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환경을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의 중요하고 편리한 기능들 위주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활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웨일 브라우저는 아무래도 한국인의 특성에 맞게끔 구성이 돼 있어서 다른 브라우저에 비해서 한국인이 쓸 때는 좀 더 손에 맞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웨일 브라우저를 설치하고 기본 세팅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이나 엣지 같은 어떤 브라우저든 상관없이 일단은 네이버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상단에 매일 쓰는 브라우저 보안 걱정된다면 안전하고 빠른 최신 브라우저 웨일로 업데이트하라고 하죠. 그 다음에 다운로드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 눌러서 바로 다운로드하고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합니다. 그러면 웨일 셋업 EXE라고 해서 나오죠. 자, 그 다음 폴더를 열고요. 다운로드 폴더에서 웨일 브라우저를 꺼내놓고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디바이스 변경 허용하겠냐고 물어보죠. 예 합니다. 자, 그러면 설치 동의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쓰는 OS가 64비트 OS인지 32비트 OS인지를 제대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만약에 64비트 OS를 쓰시는데 32비트로 설치하면 제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비트를 선택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동의 및 설치합니다. 그러면 브라우저 다운로드하고 바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 웨일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하죠. 자, 먼저 지정된 폴더에 북마크가 없다고 하죠. 북마크를 추가해 달라고 합니다. 자, 북마크 관리자로 들어가 볼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크롬이나 엣지 브라우저를 쓰시다가 북마크를 네이버 웨일에도 추가를 하고자 한다면 북마크 가져오기를 이용을 해서 북마크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북마크 가져오기 누르시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 있는 북마크나 또는 크롬에 있는 북마크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익스플로러 북마크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크롬에 있는 북마크를 가져올 경우 크롬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 인터넷 사용 기록, 북마크, 비밀번호까지 전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가져오게 하면 바로 들어오게 되겠죠. 가져와 볼게요. 자, 내가 따로 설정 같은 걸 하지 않아도 알아서 들어오게 됩니다.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북마크가 들어와 있네요. 네이버 웨일을 처음 설치를 했더라도 이런 식으로 북마크를 간단하게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로그인을 해서 네이버 웨일을 쓰실 경우에는 방문 기록이라든지 북마크 계정 정보가 동기화가 되게 되죠. 그래서 스마트폰과 PC 동일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웨일이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기본 브라우저 설정하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건 본인이 편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크롬을 주로 이용을 하시는 분은 크롬으로 기본 브라우저를 이용하셔야 되겠고요. 네이버를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가 기본 브라우저로 되어 있는 게 편리하겠죠. 특히나 인터넷 쇼핑을 국내에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네이버가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쇼핑 같은 거 자주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를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해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필요 없으신 분은 X 눌러서 닫으시고요. 자, 그 다음 로그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네이버 웨일로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쓰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자, 우측에 있는 사이드바라든지 동기화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대로 활용을 하시려면 꼭 로그인을 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로그인 할게요. 자, 로그인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기기라고 등록을 하라고 나옵니다. 자,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브라우저로 로그인을 했을 경우에는 해당 기기를 등록을 해 주셔야 돼요. 물론 등록을 하지 않고 이용을 하셔도 되지만 그 경우에는 매번 등록을 또 해야 되고 로그인 해야 되고 굉장히 귀찮죠. 그래서 댁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라든지 또는 사무실에서 개인이 쓰는 컴퓨터들은 되도록이면 등록을 해서 이용을 해 주시기를 권하고요. 만약에 외부에서 일회성으로 이용하실 때는 등록하면 안 되겠죠. 그때는 등록하지 않고 이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하지 않은 기존 창 닫으라고 하죠. 자, 창 닫기 하고요. 다시 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공용 PC라면 개인정보 남기지 않도록 아래 설정 체크하라고 하죠. 지금 여기 보시면 공용 PC로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공용 PC를 이용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여기를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작업했던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로그인했던 기록들이 전부 쿠키에 남게 됩니다. 이런 인터넷 관련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그 기록들을 추출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공용 PC 같은 PC에 일회성으로 로그인 하실 때는 꼭 여기에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웨일 브라우저를 새로 설치했기 때문에 이런 창이 나오죠. 만약에 이미 웨일 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경고창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경우에는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좌측에서 개인정보 보호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개인정보 부분에 공용 PC로 설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를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웨일을 종료할 때 데이터를 삭제하고 로그아웃 하라고 하죠. 자, 브라우저를 이용을 하시고 그런 관련된 데이터 삭제하려면 또 찾아야 되죠. 자, 그럴 때는 아예 여기서 웨일 종료할 때 데이터 삭제에 체크를 해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웨일 종료 시 자동으로 로그아웃도 체크합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공용 PC 설정도 체크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네이버 웨일 이용을 하시고 종료만 해주시면 바로 자동 삭제되고 자동 로그아웃 되죠. 이렇게 외부에서 PC를 이용을 해서 인터넷 연결을 하시고 브라우저 활용을 하실 경우에는 이 정보보호에서 꼭 이 3가지 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 즐겨찾기 북마크 가져오기라고 하죠. 아까 우리는 크롬에서 가져왔어요. 자, 건너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킨 컬러 선택하라고 하죠. 웨일 브라우저 창의 색깔을 골라보라고 합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컬러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파란색으로 지정이 되겠죠? 자, 다음 할게요. 자, 탭을 이렇게 새로 여셨을 때 어떤 화면이 나올지 여기서 지정을 하는 거죠. 아예 네이버 창이 나오려면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웨일 탭이 열리려면 이걸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웨일 브라우저에 들어와서 기존에 접속했던 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여기 있는 웨일 탭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려면 네이버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저는 여기 있는 웨일 탭을 이용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캡처라든지 사이드바, 새 탭 설정이라든지 홈 버튼, 주소창 이렇게 기본 화면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닫겠습니다. 자, 이게 웨일 브라우저의 첫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의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과 활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